햇살론마저 중단이 된다. 야,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햇살론 이것은요, 저신용자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자금입니다. 자금 지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햇살론이 말입니다, 저축은행별로 중단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안 그래도 돈 빌릴 데가 없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돈 빌릴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주택담보대출은 15억 이상이니까 예, 돈을 빌릴 수가 없죠. 생활자금 대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말입니다, 은행에 가서 제가 신용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습니다. 안 해준대요. 예. 국민은행 가니까 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500만 원. 500만 원 신용대출 나와서 도대체 어디에다 씁니까? 아이들 학비만 하더라도 얼만데요. 예. 제가 이러면 그래도 저는 집이라도 있죠. 근데 집 없는 어떤 서민이나 또 신용이 저신용자들 입장에서는요, 햇살론이 쉽게 말하면 진짜 햇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햇살론이 안 된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뭐 고통을 몇 배나 배가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그럼 왜 햇살론이 예, 지금 중단이 되느냐? 조달금리 때문입니다. 지금 햇살론의 조달금리가 5.22%입니다. 엄청나죠? 5.22%니까 이게 뭐 난리도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지금 햇살론의 조달금리는 2020년에는 1.94%였거든요. 2021년에도 2.3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5.22%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요, 햇살론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달금리가 5.22%면 여러분 실제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는 엄청나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조달금리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제 말입니다. 예, 햇살론의 한도 소진이 됐다는 그 뭐 인터넷상에서 공지라든가 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팻말이라든가 햇살론 금지됐다는 팻말이 계속 나붙고 있습니다. 조달금리가 뭐 2배 올라갔잖아요. 2018년에 2.7%보다도 높잖아요. 많이 높잖아요. 많이. 그러니 뭐 얼마나 심각하는지 이게 아마 보게 될 겁니다. 5.2%가 되면 여러분 5.22%가 되면 실제 최고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장 보세요. 2010년 7월에는 13.1%였습니다. 2014년 1월에는요 12%였고요. 15년 6월에는요 10.7%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은 10.5%예요. 그러면 여러분 10.5%의 금리면 이게 5.22%가 조달금리예요. 남는 게 있을까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5.2%로 조달해서 10.5%로 대출을 해주면 마진이 없다는 겁니다. 마진이 없으니까 저축은행들이 너도 나도 지금 쉽게 말하면 안 한다는 겁니다. SBI 저축은행이 최고 크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온라인 접수마저도 완전히 소진했고요. 일대 한도는 소진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KB저축은행 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신규 취급을 자제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는 걸 보면 명령이라고 해야 돼. 지침을 내린 걸 보면 결국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이게 뭐 머스터 3일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에 10.5%의 금리죠. 웰컴도 10.43%죠. OK도 10.37%죠. SBI도 10.27%입니다.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어요. 저신용자에게 더 올렸다가는요 더 받지도 못하게 생겼는데요.
그러니 말입니다. 마진이 없다고 서민금융부터 없애는 걸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대부업체가 또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카드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햇살론을 받던 사람들이 대부업체 가서 손을 내밀어 봐도 대출을 안 해주고요. 요즘 대부업체도 그렇잖아요. 예, 담보 가지고 오란다고 합니다. 아니 저신용자가 담보가 있겠습니까? 담보가 없으니까 네, 햇살론을 받는 거죠. 예, 그런데 대부업체도 안 된다 그러고 카드론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카드론도 요즘은요 이게 예, 심각해지니까 카드론이 워낙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론도 이제는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예, 재무 상태를 지금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시장에는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결국 말입니다. 저신용자들은 어디로 가요?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불법 사금융으로. 실제 불법 사금융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예, 결국 시장이 예, 좀 잘 돌아가려고 하면요. 저는 서민이나 또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이 될 수 있는 것 그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정 최고금리가 2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카드론도 그렇고요. 전부 다 어느 정도까지 조달금리가 비싸지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 카드론조차도 지금 서서히 막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 서민들은 어쩌란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예, 사실 그래요.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에게는 예, 그나마 햇살론이 햇살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상황이 내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말입니다.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빨리 일자리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말입니다. 서민들 일자리 좀 가질 수 있도록 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위기에 참 예, 이게 어렵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일자리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서민을 위안하는 예, 위안하는 하나의 어떤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를 너무 낮게 낮춰서 가능할까 싶기는 해요. 저는 이제 법인세를 좀 많이 예, 이게 예,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할 거고요.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불황 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아니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 저는 물론 공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찾아가는 길인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법인세가 1% 찔끔 예, 인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정부가 재정을 많이 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예, 아마 재정을 많이 풀면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문제도 아마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재정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게 계속 법인세 인하를 추진을 해서요. 기업들의 활력을 더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